예, 안녕하세요. 미래 A1-5블럭 12블럭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예,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체를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저와 같이 정독을 하시면서 청약 접수를 위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온 지가 좀 한참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녹음을 먼저 했었는데 그 녹화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면서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집 공고 시작하겠습니다. 분양 위치는 A1-5블럭 거여동 12블럭도 거여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블럭하고 12블럭은 합쳐서 1676세대고요. 5블럭이 세대가 많습니다. 1282세대고 지금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이고 분상제 적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매 금지고요. 그리고 또 10년 재당첨 금지입니다. 그리고 건축 공정률 60%를 초과해서 분양하는 주택이고 마이너스 옵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공사가 됐고요. 거의 후분양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1년 내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하층 배정이 65세 이상인 분, 그 다음에 장애인, 미성년 3명 이상 자녀를 두신 분은 최하층을 우선 신청할 수가 있고요. 최하층을 우선 신청한 분들끼리 또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11월 19일부터 입주 시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시고요.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19일 이후에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세대 구성원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셔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주소가 바뀌실 것 같지 않습니까? 11월 19일 이후로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서류를 떼놓으십시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그냥 이어지는 게 하는 게 좋고요. 물론 나중에도 보시면 언제 전입하고 전출했는지가 나오는데 미리 한번 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변경이 지금 예상이 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청약 자격, 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거주 지역, 소득 자산 요건, 주택 소유 여부 등의 부적격이 있을 때는 소명을 하라 하고, 만약에 부적격을 소명하지 못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수도권과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1년 내에 신청을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 안에 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시면 또 부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특별 공급이 된 사람은 다시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년 동안 전매 제한 금지, 2020년 12월 16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30년 12월 16일까지는 못 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그 10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사 들어갈 때 벌써 1년이 안 돼서 들어가거든요, 잔금을. 그런데 그때 벌써 3년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2년은 그냥 안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입주하시고 7년 정도 있으시면 매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재당첨 기한은 10년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1 5블럭은 지금 66, 70, 75, 80, 84 타입이 있고요. 12블럭은 64, 74, 84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는 12월 16일이고요. 최초 입주는 내년 8월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의무 기간이 있는 공공주택인데 5년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 따라 최초 입지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을 계속 거주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를 못 준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이제 세대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A1 5블럭은 지금 이제 66 타입부터 70, 75, 70, 80, 그 다음에 84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입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타입을 지금 선택을 못 합니다. 그러시고 여기는 1282 세대고요. 통장 납입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작은 평수를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블럭으로 지금 보시면은 12블럭 같은 경우는 64, 74, 84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타입은 선택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블럭은 대략 한 400세대이고 지금 아마 점수가 저기 통장 금액이 좀 낮으신 분들은 12블럭에 64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특별 분양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5%가 특별 공급, 그 다음에 15%가 일반 공급입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넣으셔야 되는 단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뭐 철거민,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있는데 지금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도 되고 신혼부부도 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다자녀도 되시고 노부모도 되시는 분들도 하나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못 넣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만 넣으셔야 되는데 신혼부부도 되고 생초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신혼부부를 넣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초가 경쟁률이 셉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특공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이미 이제 그 대상자 특별 공급을 접수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사전에 다 선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특별 공급일에 그냥 신청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신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 공급 중에 기관 추천 말씀드렸고요. 지금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취득세 과표에서는 주택가격, 분양가격이죠.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20%, 잔금이 60%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계약금 20%, 잔금 때 80%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제 발표하고 굉장히 한참 있다 또 계약금을 냅니다.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한 3달 있다가 3월 15일 날부터 납부를 하고 중도금은 한 2달 있다가 5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이 8월 달. 굉장히 초스피드하죠. 근데 계약금을 조금 상당히 늦게 받는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 같은 거는 미리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이제 그 잔금 중에 7,5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방법 보겠습니다. 5블럭하고 12블럭은 하루에 다 발표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그래서 하나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5블럭 하나 신청하고 12블럭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원이 나눠져서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게 안 됩니다. 꼭 한 세대에서는 한 번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신청하시고 부인이 신청하시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거주자라는 게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여기 지금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외에 있다. 한국 밖에 있다. 근데 지금 90일을 초과하지 않으신 분들 해당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는데 1년을 과거에 1년을 역산할 때 183일을 초과한 사람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은 이제 서울한테 50%, 예, 서울 2년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1년 살았다, 1년 반 살았다, 3개월 살았다 이런 분들은 수도권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신청하시면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서울 2년 이상한테 50% 먼저 배정해 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낙첨하신 분들이 다시 수도권자 분들하고 다시 한번 경쟁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거주 기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해외에 체류했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금 국외에
한국 외에 외국에서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한 기간은 안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3일을 초과했다.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고, 예, 부부 중에 뭐 남편 하시고 부인 하시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블럭, 12블럭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복 신청했다, 뭐 이런 거 다 부적격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생초, 노부모, 다자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별 공급을 2번 신청 못 합니다. 다자녀 했고 노부모하고 안 되고요. 신혼부부 했고 생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부부가 나눠서 하고 이런 거 다 부적격입니다. 다만 이제 한 번 특별 공급하고 한 번 일반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증명서, 재산세 과표로 과세 대장으로 구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는 지금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때는 3개월을 보통 줍니다.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래서 3개월 내에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3개월 내에 처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집이 있죠. 이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단독주택인데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예, 시골입니다. 시골. 도시지역이라는 거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거,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의 구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전부 다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안 됩니다. 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속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경기도 용인시 무슨 군 무슨 면 뭐 이런 거 있거든. 읍면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면 이제 남양주, 용인, 광주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안 되고요. 여주, 뭐 이천 이런 데도 많이 있죠. 도농 복합도시여서 많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게 해당이 없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예, 이걸로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20제곱미터라는 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이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원룸이나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을 하고요. 이거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2개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집입니다. 2주택입니다.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인데 여러 사람이 3명이 나눠 가져서 20제곱미터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을 때 나눠보니까 20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각자 집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쪼갠다 그래서 그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 집이 아닌 걸로 인정해줘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집입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신 거 60세 이상 집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경우는 집으로 인정 안 해주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가나 멸실되어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이거나 집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미리 이제 공부를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속 부적격자로 통지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부적격자가 돼서 내가 하실 거면은 그냥 미리 멸실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공무상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멸실시키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경무를 증명하세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으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지부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그 미분양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는 사람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초는, 특별 공급 중에서 지금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초는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다 합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은 100% 파란색 줄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금해 공급 때는 지금 이게 신혼부부 그 소득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 맞벌이 120%고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휴직자가 많은데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통해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초 신혼부부는 100%, 노부모 다자녀,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중에 맞벌이는 120%입니다. 그래서 금액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소득 기준 때문에 지금 부작격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소득 기준이 계속 바뀌고요. 내년에는 또 신혼부부 그 소득 기준이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이 1억인 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가구 원수 산정 기준에서는 지금 신혼부부하고 다자녀에서는 태아가 가구 원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초하고 노부모에서는 그 태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소득 기준이 좀 거기서 부작격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는 상시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 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기간에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는 상시 근로 소득 자료 반영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2번이 근로복지공단, 3번이 국민연금공단, 4번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5번이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간의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있고요. 자활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예, 그 전부 대부분 다 종합소득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지금 만약에 차가 2대가 있다. 그러면은 높은 차량 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배제하는 게 영업용 승용 자동차, 장애인 차, 그 다음에 이제 유공자의 차, 그 다음에 지금 저공해 자동차, 뭐 전기차라든가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빼주는 게 아니고 저공해 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량 가액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가격을 확인할 때는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있어요. 그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지금 이제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이제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서 합산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외가 있습니다. 제외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농민이죠. 그다음에 이제 초지법에 의한 축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 국어, 하천, 종중소유 토지 뭐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지금 공시가격, 표준주택 가격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자녀 특별공급부터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167세대를 모집합니다. 5블럭, 12블럭 합산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84, 5블럭에서 84 타입이 지금 가장 많이 그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12블럭에서도 84 타입을 가장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조건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을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이제 저축 통장은 6개월. 그 다음에 납부 횟수는 6회차.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나오는데 월 평균 소득의 120%인 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기준은 120%. 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 공급은 이제 서울한테 50%, 수도권한테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점수로 100점 만점인데, 동일 점수로 경쟁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수가 만약에 숫자가 똑같다. 그럼 공급 신청자,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연령이 많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은 100점 만점이고요. 미성년 자녀 수가 40점, 영유아가 15점, 세대 구성이 3세대냐 5점, 한부모냐 5점, 무주택이 10년 이상 20점, 그 다음에 해당 시대에 거주하는 게 10년 이상이면 15점, 10년 미만이면 10점, 5년 미만이면 5점이고요. 통장 가입이 10년이면 5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 그 숫자하고 영유아 숫자에서 많이 갈립니다. 나머지는 무주택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쌓는데 어렵지가 않는데, 이제 미성년하고 영유아 자녀 수를 만드는 게 참 힘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이제 3세대 이상,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전략들을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한테 우선하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공급 신청하신 분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 요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산정도 만 19세 이상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가겠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A1, 5블럭, 12블럭 합산해서 83세대를 모집을 하고요. 5블럭에 84 타입이 세대수를 많이 모집을 합니다. 예, 조건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연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통장은 2년, 그 다음에 24회 이상이 있고요. 과거 5년 동안 재당첨이 없어야 되고,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특별공급은 전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65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세대가 분리가 돼 있어요. 다른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세대가 분리가 돼 있어도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은 부모님이 세대가 분리가 돼 있어도 둘 중에 한 분이 집을 갖고 있다. 부부가 세대가 분리가 돼 있어도 둘 중에 한 명이 집을 갖고 있다. 안 됩니다. 특별공급은. 예, 부부는 주소가 달리해도 한 사람만 집이 있어도 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3년 이상 부양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연속해서 3년 이상 부양해야 되고, 2년 모시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무주택 기간은 3년이고,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시다. 근데 아드님이 집이 없는 지가 3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그게 1년이다, 무주택이. 그럼 1년인 겁니다. 여기서 좀 많이 착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120%.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그 기준, 자동차 기준에 충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동일 단지 내에서 지금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5블록을 하든 12블록을 하든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을 같은 단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5블록에서 특별 공급하고 12블록에서 일반 공급을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가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합쳐서 502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A1, 5블록에서는 지금 84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12블록에서도 지금 84가 많고 74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격 보시면 현재 신혼부부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입니다. 예, 그 사람으로서 혼인일로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1월 19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되고, 중간에 집을 파셨다거나, 결혼하자마자 팔았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집을 팔고 혼인신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부적격이고요.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내년 8월이죠. 혼인 사실을 증명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구성할 모든 분들이 무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인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예, 여기 특이하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은 6개월, 회차는 6회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득 기준이 100%, 맞벌이는 120%입니다. 지금 요게 조금 아직 그 확대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는데 여기서는 확대가 안 됐습니다. 100%, 맞벌이는 12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방법은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2순위로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분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가구소득, 자녀의 수,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건설 연속 거주기간, 그 다음에 이제 주택통장 납입 회차 24회차 이상으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기간 3년 이하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빠를수록 더 여기서는 점수를 주는데, 또 이제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좀 아이러니하게 점수가 계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혼인기간이 3년 이하는 3점이고 7년 이하면 1점인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또 3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결혼을 빨리 했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 또 늦게 했다고, 이게 오래됐다고 또 유리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혼인 기간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부모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부모만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점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역시 어린 아이, 2세 이하, 만 30세 미만, 예, 이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여러 명이시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로 해서 하는 게 한부모입니다. 다른 분은 안 됩니다. 한부모만 해당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구 소득은 특별공급 가구 소득 가점 기준, 아까 가점 계산할 때 가구 소득이 이제 먼저 나왔었는데, 이 가구 소득 가점 기준이 80%인 경우, 외벌인데 80%인 경우, 예, 점수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인 경우 100%, 예,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입 회차는, 지금 납입 인정 회차를 얘기를 하고요. 혼인 기간은, 이제 여기서 그 납입 회차라는 거를 또 이게 무슨 납입 인정 회차하고 무슨 차이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통장에 내가 뭐
25번이 찍혔다 그래서 25회라고 찍혀서 그게 꼭 납입 인정되는 회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많이 넣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람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공 한 번, 일반 공고 한 번 넣으셔야 되고요. 또 똑같이 같은 블록에서만 넣으셔야 됩니다. 특공하고 일반 공급을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418세대고요. 5블록, 12블록 합쳐서 자격 신청 자격은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전 세대원이 단 한 번도 집을 가졌다가 팔았던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장은 2년, 그 다음에 회차는 24회차인데 특이한 거는 지금 저축액이 600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선납금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안타까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통장이 24개월인데 지금 금액이 240만 원이라든가 통장 회차가 40회차인데 금액이 400만 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열심히 선납을 해서라도 10만 원씩 넣어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 넣어서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또 내가 또 이게 선납금을 못 채워가지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납금 600만 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청 자격은 과거 5년 이내 신청자 본인 및 구성원 전원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주도 모르게 지금 어떤 분이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거,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당첨이 됐던 이력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라는 거는 재혼을 포함하는 거고, 혹시 한부모이신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에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인데, 이 통산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 통산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통산인데 뭐 5년 내가 아닙니다. 통산인데 지금 최근에 1년 내에는 있어야 됩니다. 납부한 사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40살인데 30살부터 35살까지는 소득 활동을 했습니다. 소득세를 냈던 안 냈던 뭐 감면을 받았든 상관없이 아무튼 소득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증빙 자료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36살부터 40살까지 활동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단은 1년은 있어야 되고 소득 활동이, 그 다음에 그 이력을 과거 이력까지 다 해서 5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에 나 소득세 낸 게 없다 실제로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래줄 보시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거를 포함한다. 세금은 실제로 낸 게 없지만은 소득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꾸준히 뭐 정기적으로 활동해 오시고 4대 보험 내시고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예, 요거 100%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 자동차 기준, 예,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별 공급은, 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민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이거는 이제 사전에 그 해당 기관에서 이미 선정이 돼서 SH를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SH가 언제 그 특별 공급을 해라라고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사,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족, 중소기업 근로자는 원래 이분들이 보훈청, 뭐 장애인 자립과 뭐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에서
이미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관심이 있고 이걸 해보고 싶으신 분은 그 기관에 항상 의뢰를 하셔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선정이 된 상태에서 연락을 받으면 특공일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장애인이라고 갑자기 특별공급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나오네요. 지금 당첨자 선정 방법,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SH를 통보한 분 중 신청기간, 특공 신청기간에 청약 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걸러지고 적격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당첨자 선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서류를 또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가리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아래 맨 밑에 쭉에 보시면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SH를 통보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되어 공사를 통보된 분만, 여기서 통보를 받은 분만 특별 공급일에 청약 신청하라 이렇게 써 있네요. 다시 한번 임의로 신청할 경우 무효다.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사전에 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별 공급은 2번 중복 못 합니다. 다전혀 노부모 하면 안 되고 신혼하고 생초 이런 거 2번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각자 하신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철거민 특별 공급은 회원 제2시민 아파트 대상자와 동남권 철거민 이렇게 두 종류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관련돼서 철거민 특별 공급 물량에서 지금 여기 해당하시는 분 회원하고 동남권, 요 분들은 이미 지금 사전에 요 아래 또 있네요. 당첨자 선정 방법. 서울 중구청 회원 시민 아파트 철거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분, 동남권 철거민 포함 중 신청기간, 특별공급 신청기간에 청약 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신청 안 하면 안 됩니다. 특별공급일에 대상자로 내가 선정됐다 그래서 특별공급일을 잊어버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해당하시는 분은 특공일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일반 공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반 공급은 11월 19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 시까지 모집자 공고 11월 19일부터 내년 8월이죠. 입주 때까지 계속 이 자격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저축, 종합저축 가입되어 있고, 다음 순서에 따라서 요건을 갖춥니다. 재당첨, 부적격 당첨 기간에 있는 분이 신청하면 또 부적격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단지, 동일 단지, 5블럭이면 5블럭, 12블럭이면 12블럭 한 단지로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특공하고 일반 공급을 같은 단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공은 SH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청약홈에서 해야 됩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SH는 9시부터 접수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8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인터넷으로 못 하시는 분은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통장 가입 은행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위별 자격은 1순위만 보시면 됩니다. 2순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 월 회차는 24회차, 그 다음에 세대주입니다. 세대원 안 됩니다. 과거 5년 동안 전 세대원이 당첨자로 되지 않았을 것. 분양계약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첨됐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미 1순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이제 순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여기서 지금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라는 건 뭐냐면 납입 인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힌 총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인정입니다. 인정.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입니다. 납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분이 지금 20년 11월이잖아요. 근데 매일 10만 원씩 넣습니다. 그럼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몰아놨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월 10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넣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초처럼 선납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을 해서라도 계속 채워서 일단 놓으셔야 됩니다. 500이든 1000이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이란
이제 이것도 많이 부적격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원이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무주택 기간이라는 거는 만 30세가 되는 날이 전인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있고 후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30살 넘는 사람은 30살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22살에 결혼하신 분은 30살에 8년인 겁니다. 무주택 기간이. 그걸 또 따르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선정합니다. 2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세대주고 사모님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팔았습니다. 그게 1년 됐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은 짧은 사람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입주자. 예비 입주자는 마지막 두 번째 줄, 거기 진한 부분 보시면은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에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천약이니까 예비 입주자로 연락이 오면은 원래 이제 처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되면은 적격 부적격을 가리기 위해서 서류를 냅니다. 당첨 서류를 내면 거기서 이제 부적격자라든가 이렇게 걸러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인 사람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동호수를 일단 받아보자. 받아봐서 낮은 층이면 저층이면 난 계약 안 할게.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동호수를 만약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계약 안 한다는 거는 이미 당첨된 겁니다. 그럴 때 이 통장 날라간 거고 재당첨 기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호수를 만약에 내가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가야죠. 예비 당첨자를 연락 오면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지를 만약에 안 되시면 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연락이 왔다. 혹은 이 위례를 하기 전에 어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해갖고 예비 당첨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내가 위례에서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본인 생각에 될 것 같아요. 당첨이. 그러면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비 당첨자로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패스해야 돼요. 아예 가면 안 됩니다. 동호수 그 배정 받으러. 거기를 가서 동호수를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는 가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예비 입주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신청 일정 장소는 최하층 배정 받을 수 있는 분은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미성년 3명 다자녀, 미혼 자녀가 아닙니다. 어린 미성년 자녀, 어린 다자녀 가정만 처음에 신청할 때 일반 공급 신청할 때 거기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층 내가 원하면 받겠다. 이거 신청할 수가 있고 다른 분은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아까 특별 공급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1순위가 좀 멉니다.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SH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청약홈에서 합니다. 시간은 특별 공급이 아침 9시부터고 일반 공급은 청약홈에서 아침 8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하고 같은 단지를 하셔야 됩니다. 5블럭이면 5블럭, 12블럭이면 12블럭.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신청 시 입주자 저축 가입 은행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또 이거 단순한 건데 또 이거 별거 아닌 줄 알고 또 잘못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농협통장인데 기업은행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된다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계속 인정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납입 인정금액입니다. 납입금액이 아닙니다. 인정금액입니다. 납입 인정 금액, 납입 인정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통장에 찍혀진 금액하고 회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을 받으려면 한 달에 한 번이라, 한 달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을 가서 확인하시거나 청약홈에 가시면 가입 내역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보유 기준에서 그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초, 특공에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2억 1,550만 원이고 자동차는 2,764만 원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오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지분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거나 해서 이거를 자동차 금액을 맞춰야 되고 만약에 이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동산이 내가 보유할 가치가 없으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팔면 좋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11월 19일인데 다음을 위해서 만약에 여기 이것 때문에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만약에 보유할 가치가 없으면 팔아야 되고 만약에 이게 보유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나눠서 2억 1,550하고 2,764만 원을 맞춰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차가 2대가 있든 5대가 있든 제일 비싼 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보유 세부 내역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액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건물은 시가 표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건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재산세 과표입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과표고요. 토지는 원래 원칙적으로 그 전 세대원이 전국에 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을 합칩니다. 근데 다만 농민이어서 농지연부에 등록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로, 국어, 하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사유지지만 사유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중종소지, 소유 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 분양했던 A3-3블럭 하남건이죠. 거기 이제 카트라인인데요. 여기 지금 노부모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하남시 당해 지역은 보실 필요가 없고 경기도가 지금 174점까지 나왔습니다. 156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70점, 75점, 45점도 있었습니다. 커트라인이.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10점, 9점, 7점 이런 게 있었고요. 기타 수도권은 8.9점, 10점. 일반 공급은 경기도만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224회차 2,220만 원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2,200만 원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작은 평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블록이 좀 더 비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을 산정 기준이라고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나오냐면은 이 무주택 기간을 잘못 선정해갖고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11월 19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무주택 기간이라고 한다.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5년이고 세대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은 3년입니다. 짧은 사람 기준입니다. 전 세대원. 그 다음에 지금 혼인기간,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으면 그때부터 인정되고 만 30세 이후로 결혼했으면 30세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하는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간단한 말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왜 나오냐. 2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대원 중에 누가 한 명이 집을 샀다가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위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송파, 서울 송파, 하남, 그 다음에 성남, 예, 이렇게 세 시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파권을 아무래도 제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남위례인 성남, 그 다음에 이제 북위례인 하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블럭, 12블럭은 차이가 지금 12블럭을 좀 더 비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점수가 좀 뭐 납입 인정 금액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이런 게 좀 낮아서 좀 뭐 확신하실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부적격자가 또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특별 공급이 85%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서
지금 이제 낙점 부적격자가 많으면 예당에서 기회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상대적으로 일반 공급이신 분들은 지금 특별 공급에 상당히 너무 많이 물량을 뺏긴 격이에요. 그래서 특별 공급이 85%인데 지금 일반 공급이 15%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박탈 수준입니다. 근데 그러든 저러든 뭐 그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제 여기서 또 안타깝게 작은 액수로 또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하시겠지만 또 예당이 또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또 운을 또 기다려 보시고요. 또 전략도 잘 짜셔서 잘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청약 접수자분들이 최종 점검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위례 A1-5블럭 12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 정독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